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등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2019년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셋째야 이상부터 공공시설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시 인접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정부의 방안을 두고 청주시의 고민이 깊습니다. 공장 난립과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막으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터전을 잃은 어르신들이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100일 만에 다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의 관심과 지원이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해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을 구속한 데 이어 오늘 관련 공무원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역 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의 대상인데 검찰은 이들이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 소방 공무원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주 미호천교 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2달 만에 추가로 관련자를 기소했습니다. 대상은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 환경청 공무원 3명, 감리단 직원 2명, 시공사 직원 2명, 그리고 법인 2곳입니다. 먼저 행복청 광역도로과의 공무원 3명.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쯤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했다는 걸 알아차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고도 2022년과 지난해 우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하천 전용 허가 주체인 금강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안전을 전담하는 사업관리총괄과 공무원 2명은 호우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참사 전날 야간 당직 부서였는데 구성원 4명 중 3명은 근무지를 이탈했고 1명만 남아서 당직을 서다 보니 비상 상황에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시 이상래 행복청장은 미호강 범람 사실을 참사 이후에나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천 관리 업무를 하는 금강유역 환경청 공무원 3명은 지난해 5월쯤 뒤늦게 제방이 철거됐다는 걸 알았지만 시정 요구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전체 7번의 업무 과정에서 현장 점검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 없고 연장 신청 때도 멀리서 인증사진만 찍는 등 탁상 행정을 펼쳤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금강청이 임시제방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금강청 문서 보면은 하천 유지 관리에 지장 없다라고 그렇게 의견 달았습니다. 사진은 임시제방 보이지도 않는 사진 갖다 붙여놓고. 감리단과 시공사 직원들은 앞서 구속 기소된 단장과 소장의 지시를 받고 시공계획서를 함께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시공사와 감리단의 무단공사 때문에 피해가 커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 외에도 검찰은 충청북도와 청주시, 소방, 경찰 등 여러 기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중대시민재해 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도 충북 지역에서는 새 인물을 찾아보기가 힘들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치러진 경선에서 대부분 현역의 벽을 넘지 못한 건데요. 이런 가운데 청주 서원과 청원의 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주와 제천단양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한 이동석 예비후보와 최지우 예비후보는 청년이자 정치 신인으로 득표율 15% 이상의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당원 투표 비율이 20%라는 점도 이들에게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결국 현역 의원들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선거구도 충북 지역에서 정치 신인이나 청년 후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후보 6명 중 김진모 후보만이 정치 신인이고 경선을 남겨둔 청주 흥덕과 청원에서도 김동원, 이욱희 예비후보만이 정치 신인이거나 청년으로 분류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천이 확정된 3명의 후보 모두 과거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청주 청원의 유행열 김재웅 예비후보와 청주 흥덕의 이현희 예비후보만이 정치 신인으로 청년 후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청주 청원과 서원의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된 신용환 전 서원대 석좌 교수가 이들 지역구 중 한 곳에 전략 공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당적을 여러 번 바꾼 신 전 교수에 대한 민주당 내 반감이 강해 실제 전략 공천이 강행될 경우 당내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교수는 아직 공천과 관련해 당에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후보들과 같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청주 청원과 흥덕 선거구의 경선에 돌입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예비후보 캠프는 오늘 경선 경쟁자인 이현희 예비후보 선거사무 관계자인 A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종환 캠프는 A씨가 한 방송사에 보도된 내용을 확인 절차 없이 발췌해 도종환 의원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종환 캠프 측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결과는 해당 국회의원에게 개별 통보되는데 아무런 통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지난 2019년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셋째아 이상부터 공공시설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기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만 적용했던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에도 적용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 지 4년 가까이 지난 가운데 현실은 어떨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현도면의 한 캠핑장입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50% 할인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2명의 자녀를 갖고 있는 가구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이가 2인이면 그 캠핑장 할인이 되나요? 저희 다자녀 기준은 3인 이상이에요. 청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장난감 대여센터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게만 연회비 무료 혜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이미 2인 다자녀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이들 외에도 국제 에코콤플렉스 등 청주시가 운영하는 기관이나 공공시설 대부분은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소관부서별로 다자녀 관련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 혼선을 빚었다며 관련 조례 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개별 조례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다 이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를 일괄 개정하고자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제 일괄 개정에 동의한 부서가 많아서 조속한 시일 안에. 한편 충청북도 의회도 최근 2인 이상 다자녀 가정지원 기준 조례를 제정한 만큼 도내 시군의 일괄적인 적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요즘 청주시가 비시가화 지역의 성장 관리 계획을 놓고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도시 근처 시골 지역의 난개발을 막는 방안인데 규제 위에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도심에 인접한 면 지역입니다. 여기저기 공장과 창고 등이 산재에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은 대개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되는데 과거에 개별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입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이런 지역의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장 창고의 난립, 기반시설 부족, 자연환경 훼손 같은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적에 따라 최소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자연지형을 살린 형태로 산지 개발을 해야 합니다. 또 옹벽과 비탈면에 대한 안전기준도 지켜야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마을이 있을 경우 일정 거리 안에서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적으로 막대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사실상 개별 입지로 공장이나 창고가 들어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현재 법에서 이제 계획관리 지역 공장이나 판매 시설, 제조업소는 아예 허가가 불가하고요. 성장관리 계획을 하면 그에 따른 기반 시설 확보라든가 옹벽 설치에 대한 추가 비용은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이 막히면서 도심 인접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청주 지역 계획관리 지역 전체인 11만 4천여 제곱킬로미터가 그 대상이 됐는데 청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는 있지만 현재 국토교통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청주의료원이 오늘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연장합니다. 충청북도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청주의료원 진료 시간을 기존 오후 5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까지 2시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사 집단 행동 참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 충북의사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터전을 잃은 어르신이 마을 주민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집을 재건하고 웃음을 되찾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0일. 이웃들이 함께 만들어낸 100일의 기적을 안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시 살미면에 사는 홍순옥 어르신은 지난해 11월 화재를 잊지 못합니다. 초저녁 잠에서 깨 현관문을 열어보니 마당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겁니다. 아차, 이미 집은 날아가겠고 나라도 화상을 안 입어야 애들한테라도 걱정을 들겠다 싶어. 손주들을 키우며 22년간 살았던 터전이 한순간에 소실된 어르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건 이웃들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곧바로 화재 폐기물 처리에 나섰고 살미면 행정복지센터는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주거복구 예산 3천만 원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마침 굿네이버스에서 재난재해 피해를 입은 가정에 대한 주택 주거복구 지원 사업이란 게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울 불탄 집에서 밤을 지새우는 어르신이 눈에 밟혀 시공사 대표는 공사 일정에 속도를 냈습니다. 시공 범위에 없던 도배와 장판은 사비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데 공사하던 곳이 있었는데 그 있는 인원들을 이쪽으로 다 해서 어머님이 뒤에 저러고 계시니까 요 끝날 때까지 다른 데는 일단 접어두고. 살미면 새마을남녀협의회는 다리가 아픈 어르신을 위한 침대를 마련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100일의 기적을 만든 마을 주민들. 어르신의 행복과 건강을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했습니다. 집도 잘 이제 수리가 됐고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 없이 사시고 건강하시고. 이웃들의 관심과 지원이 화마의 상처를 딛고 다시 살아가게 할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자주 제가 윤건영 교육감은 신학기를 앞둔 오늘 청주 단재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응급의료 체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학교 방문은 최근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된 데 따른 것입니다. 윤 교육감은 교내 응급 상황 시 이송할 수 있는 학교 인근 병원을 파악하고 응급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청주시 통합산업단지 관리공단이 송절동에 4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고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청주시 통합산단공단은 옥산, 오창, 제2, 제3산단, 강내, 내수, 현도 농공단지 등 6개 산업단지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새마을회 새 회장의 국제 로터리 3740지구 34대 총재를 역임한 남재호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이화련 회장에 이어 충북 새마을회를 이끌게 된 남재호 회장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임 회장의 뛰어난 리더십에 이어 충청북도 새마을운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청주시 성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성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학업에 충실한 관내 학생 4명을 선정해 각각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장학금을 마련해 지원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관내 학생들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성안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오늘 주식회사 일진글로벌과 1,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진글로벌은 오는 2028년까지 제천 4산업단지에 9,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을 건립하고 신규 인력 3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일진글로벌은 지난 2005년부터 제천 지역 내 4개 공장을 가동 중입니다. 청주동물원이 경남 김해 부경동물원이 사육 중인 동물을 이송받아 임시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주동물원 측은 지난 22일 부경동물원을 찾아 사육동물에 대한 건강검진을 진행했고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종 11마리를 옮겨 임시 보호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음성군은 오늘 관내 8개 의료기관과 유공 납세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음성군이 선정한 유공 납세자의 건강검진비 10% 할인, 입원 외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을 담고 있습니다. 우대 혜택이 적용되는 관내 유공 납세자는 개인과 법인 대표 등 24명입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제천시 송악면의 한 돼지 축사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축사 5개 동이 전소되고 돼지 1,2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청주시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뀌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셋째아부터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시는 부서별로 규정이 달라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청주시를 크게 하나로 생각하지 부서별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너도나도 저출생 극복이 시급하다 말하면서 제도와 현실은 따로 놀고 있는 형국인데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